네,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네. 기분이 좋진 않네요. 쉽지 않은 시장이고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신민영 아나운서님도 그러실 거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을 할 때 이제 이런 하락은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어떤 그 부담해야 될 일종의 좀 세금 같은 거라는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든 네. 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지만 또 멘탈을 우리가 좀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이 주식을 하면서 사실 뭐 이보다 더 심한 뭐 폭락장도 뭐 겪어보고 뭐 나름 이런 하락에 이제 이골이 났다, 뭐 내성이 생겼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네. 또 막상 이런 하락을 겪으면 역시 또 피곤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니까.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식을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물론 감정적이기가 쉬운 시장이지만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냉철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구간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또 한다면 나중에 또 이제 반등장에서 또 이제 그 결실을 또 우리가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무엇보다 평정심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코스피가 어제 또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2,900선을 간신히 지켰고 코스닥 지수도 3.4%나 폭락했죠. 920선 초반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는 게 좋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가 반등을 노린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나 봐요. 반등 하나 싶던 시장이었는데 또다시 하락을 해버렸어요. 바닥이 어딘지 알면 좋겠는데 시장이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네요. 그러니까 반등이 이제 언젠가는 나오겠죠. 뭐 시장이 또 계속 빠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시장이 이제 하락을 그 멈추는 시점을 일단 좀 기다려야 되고. 근데 네. 마냥 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제 전열을 좀 재정비를 해야죠. 그래야 또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또 이제 우리가 또 준비된 어떤 플랜을 토대로 해서 또 이제 수익을 또 다시 이제 내면서 바로 이제 반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네.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객장에서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는 뭐 즐겁지가 않잖아요. 즐겁지가 않은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이제 계속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 주식이 좀 손실이지만 좀 파셨으면 한다는 뭐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그렇게 또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일련의 지금의 어떤 우리의 판단들이 또 나중에 이제 반등이 또 나왔을 때는 또 이제 거기서 분명히 또 차이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다시 올 이제 반등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어제 코스피 장중 흐름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어제는 사실 아침에는 좀 웃을 뻔도 했는데 이제 맞아요. 결국 울고 끝난 정말 뭐 이제 온탕과 냉탕을 오간 그런 하루였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하루를 좀 이렇게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어제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1% 넘는 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 근접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아침에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서 이제 3,000을 바로 회복했다면, 그러니까 3,000을 내주고 바로 하루 만에 3,000을 회복했다 그러면 또 이제 요건 양상이 달랐을 수 있는 건데 이 3,000을 목전에 두고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밀리는 그러면서 어제 장 초반에는 3,000도 다시 이제 도모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장 막판에는 2,900을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거의 위아래로 이제 100포인트 정도가 이제 움직여 버리니까 상하의 변동폭이 무려 이제 3%가 나온 거예요. 이제 코스피가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은 시장의 이제 바닥이 어디냐, 바닥이 어디냐. 그건 또 이제 많은 말들이 쏟아지죠. 뭐 또 이제 지금 또 이제 섣불리 또 예단하는 사람들은 뭐 2,900을 뭐 지지할 것이다. 뭐 2,80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뭐 또 많은 말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어떤 분은 맞출 거고 어떤 분은 틀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접근하자면은 네.
바닥은 뭐 잡혀야 잡힌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바닥을 잡는 것은 어디까지나 심리다. 지금 투자 심리가 이제 무너져 있고,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신용잔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3일 사이에 신용자가 1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하나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조 원 정도의 레버리지만 빠지고 과연 바닥이 잡힐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극악무도한 투매를 시장이 기어이 받아내야만 바닥이 잡힐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정말 피를 봐야지만 바닥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지금 당장 이제 바닥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인데, 환율도 한번 볼게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1192원에 이제 끝났죠. 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그래도 악정고트 속에서 이제 상승 반전을 해내면서 이제 뭐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1190원대는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검은 선을 그어놨잖아요. 검은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이제 1200원이에요. 1200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자, 요 구간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였잖아요. 그때는 뭐 코스피가 뭐 한 달 사이에 무려 뭐 거의 한 800포인트가 증발하는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폭락장이었죠.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치솟아 가지고 뭐 1,300원을 거의 근접하는 이런 상황이 한번 나타났고, 그 이전에 이제 요 2019년도 이제 한 여름쯤에 요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수출 규제 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이 이슈.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잠깐의 이슈로 끝났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이 환율이 1,200원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는 무언가 시장에 정말 그 큰 악재, 정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치명적인 어떤 리스크가 걸려있던 구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시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만한 치명적인 그런 리스크는 없어요. 그런데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변수. 다루어 들었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네. 등장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합 변수로 작용했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제 사실 요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1,200원을 다시 한번 좀 뚫어주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네. 지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쪽을 기어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 반등의 이제 그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 제가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좀 진전이 된다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단일 변수가 개선이 되면서 시장을 잠깐씩은 반등을 시켜줄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의 급반등을 안고서 출발한 우리 증시가 결국에 주저앉았던 것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걸 지금 받아낼 수 있는 투자 심리 역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거보다 또 한두 번 정도의 더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이런 말씀드린 거 되게 좀 뭐 솔직히 뼈 아프죠. 저도 좀 죄송스럽죠. 좀 저도 뭐 좀 듣기 좋은 말 해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은 사실 뭐 듣기 좋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거세게 하락을 하는데,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아직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이제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 이제 주식 포럼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좀 표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근데 그 오징어 게임에 그 대사 하나를 좀 인용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구슬치기 할 때 그걸 패러디한 건데, 주식 시장이 뭐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했을 때 그 네. 이제 그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맞아요. 예. 그럼 지금까지 오른 건 말이 되고, 이제 이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뭔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다시 우리 코스피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등장이 우리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웠지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시장 역시도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건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이 지수가 무너졌을 때, 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은 정말 유례 없는 랠리를 펼치면서 이만큼의 추가 상승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유동성의 효과가 사실 1등 공신이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을 필두로 해서 시장에서 분명히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이제 감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그 악재가 시장을 직접적으로 뺀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빠지는데 그런 이유들이 걸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사실 나은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시장은 이 가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3분기 실적이라든지 네. 뭐 최근에 이제 확인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바닥이냐라는 그런 가설을 세울 때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이후에 이만큼의 상승분 중에서 분명히 유동성으로 얻었던 초과 수익을 냈던 부분들은 지금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실적이나 지표가 이 가격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치되는 그런 지점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바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선동적으로 뭐 2,900이다, 뭐 2,850이다.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 없다 이거죠. 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금의 주가를 어떻게든 실적으로 증명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말로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하락이 멈출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급락의 어떤 지금 클라이막스를 또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시장은 또 이제 어느 정도의 또 이제 방향성을 또 탐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하게 어쨌건 자,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종목 숫자를 줄이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차분하게 좀 반등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제 어떻게 받쳐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딘지를 네. 확인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시장이 너무 많이 급락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또 줄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이제 줄인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시황과 상관없이 이제 나의 어떤 지금 포트가 뭔가 어긋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시면 네. 되는 건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그저께 줄였으면 더 좋은 가격에 줄였을 텐데라는 것은 사실 영원한 고민이고 숙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엔 저도 이제 뭐 객장에서 좀 본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포트 상담을 잠시 좀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네. 재개할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자, 주식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일단 요령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종목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중이 큰 종목을 당장에 줄이시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뭐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비중이 작은 그런 종목들은 손익에 관계없이,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뭐 수익이 좀 나 있을 가능성은 좀 적지만 저런 식으로 먼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은 종목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눈에 확 띄게 되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정도 이제 그 종목들을 좀 줄을 쫙 세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뼈 아프지만 수익률이 좀 안 좋은 순으로, 그러니까 현재로서도 좀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워낙에 저점에 잡아놓은 종목이라면 그런 종목들은 조금 빠지더라도 수익을 좀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대응하거나 바라보시기 좀 편하죠. 근데 네. 실제로 마이너스가 좀 큰 종목들은 돌아가려면 굉장히 좀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또 시장이 최근에 급락해서 거리가 더 멀어진 종목들은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모아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제 반등을 이제 노리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왜 수익률이 나쁜 순으로 정리해야 되는지를 요 마지막 표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한번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요, 다시 자기 가격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한 5% 정도 빠진 종목이라면 그 5% 정도 올라온 본전이 되는데, 저 아래를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식이 30%가 빠지면 무려 42.8%가 올라야 본전이 되고, 심지어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그 종목이 2배가 올라야 본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돌아와야 될 길이 더욱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시면서 일단 최대한 좀 종목을 줄이면서 전열을 재정비해놓고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또 점검해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정보들 가득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